안녕하세요. 이혜라 기자입니다. 이 환상이라는 게 꿈 같은 것이라 아름다운 걸까요? 아니면 이 환상이 내 눈앞에 실현됐을 때 그 모습이 그저 아름답기만 할까요? 여기요, 이 인간의 욕망과 환상 그리고 사랑 여러 가지가 점철한 작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연극 엠 버터플라이의 두 분, 배수빈 배우, 김바다 배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한 분씩 우리 아이콘드 시청자분들께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연극 엠 버터플라이에서 르네 역할 맡은 배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극 엠 버터플라이에서 송 릴린 역할을 맡은 김바다입니다. 이 엠버터플라이가 드디어 한 7년 정도 만에 돌아온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인지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세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고요. 아주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7년 만에 5연으로 5번째 시즌으로 돌아온 작품인데 이게 또 엠버터플라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오페라를 떠올리게 하는데 거기서 차용한 작품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마담 버터플라이라는 오페라가 있는데요. 1904년에 밀라노에서 초연되었고요. 네. 지금은 서구 전역에서 사랑받고 있는 작품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작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부끄럽게 하시네요. 전 오페라 가수도 아닌데요. 그 버터플라이한 뜻이 마담 버터플라이 M이 연극에서 M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는 우리 관객들한테 좀 던지는 네, 그인 맞습니다. 것도 같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마드모아젤인지 무스유인지 네, 아니면 마담인지 그거는 이제 관객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돌아오는 게 2017년에 브로드웨이 개작 버전을 또 올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에서 공교롭게도 2017년이 마지막 공연이 올라왔었던 버전이던데 좀 많이 달라졌나요? 네, 일단 번역 부분에서도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연출님께서 그 윤색을 또 지금 시대에 맞게 조금 많이 하셨어요.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넣기도 하고 또 빼기도 하고 밀도가 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 연출님 말씀을 해주셔서요. 네. 이번에 연출님이 또 처음 여자 연출이셔가지고 섬세한 디렉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바다 씨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바다야, 뭐 바다 배우 이런 게 네. 있었을까요?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연출님한테 변태신 것 같다고. 근데 이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디테일 변태. 제가 연습하면서 너무 디테일하게 장면들을 봐주시고 그 배우가 그 장면에서 고민하는 지점까지도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그걸 봐주고 또 같이 고민해 주시고 디렉해 주시는 모습이 좋은 의미로 변태처럼 보여서 제가 연출님한테 농담식으로 너무 변태 같으시다고. 그 정도로 정말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연출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수빈 배우도 엠나비를 굉장히 하고 싶었던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콜이 뭐 예전부터 들어왔는지 이런 거 저희한테 좀 소근소근 좀. 네, 저는 이 작품을 좀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초연 때 김광보 연출님이 올리셨을 때도 봤고 김동현 연출님 작품도 봤었고. 근데 참 하고 싶었는데 이 작품하고 연이 좀 안 됐었어요. 시기상으로. 네, 시기상으로 이게 작품이 배우한테 오기까지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짧게 오는 작품도 있고 좀 기다려야 오는 작품도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행운처럼 이렇게 찾아온 극이 되었는데 관객분들이
이미 하신 것 같다고 베르네. 르네. 공감하세요? 그런가요? 르네 그 자체죠. 르네 그 자체다. 아. 너무나 그럼 간절히 원했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출연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작품을 선택할 때 기준이 있는지. 왜냐하면 드라마로 사실 최근에는 많이 뵀었기 때문에 재밌는 극 하신다고 했거든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연극 고를 때 기준이 있으세요? 재미라는 기준이 조금 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역시 제 기준에서 재밌는 작품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공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사실 저도 사실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 작품은 제 기준에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재밌는 작품이긴 해요. 그래서 뭐 영화든 드라마든 연극이든 사실 제 기준에서 이게 내가 무언가를 다 던져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냥 뛰어 들어가는 편입니다. 바다 씨는 어땠어요? 이 작품 원래 좀 좋아했어요? 저는 사실 선배님처럼 이전에 공연이 올라갔을 때 공연을 보지는 못했고요. 워낙 이제 좋은 작품이라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 작품을 이제 르네 역으로 참여하셨던 김주원 네. 선배님이랑 제가 요 전 작품을 같이 하고 있을 때 이제 작품의 제안을 받아서 주원 형이랑 작품에 대한 얘기나 조언을 좀 구했었어요. 또 제가 좋아하는 형이자 배우고 선배님께서 작품에 대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어떤 작품인지 궁금증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열린 마음으로 대본을 봐서 물론 원래 대본도 좋지만 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좋은 작품이라는 얘기는 많이 이미 들었고 대본을 딱 처음 받았을 때 그 대본에 대한 첫인상, 이 텍스트에 대한 느낌. 첫 느낌은 매혹적이었어요. 매혹적이다. 네. 근데 이게 또 매혹적인데 쉽고 매혹적인 작품과 어렵고 매혹적인 작품. 약간 후자일 것 같기는 한데 어땠어요?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작품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네. 저는 이거 정말 쉬운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아름다움에 빠지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저는 그냥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매력 자체가 그냥 빠질 수밖에 없는, 마치 르네가 송한테 빠지듯이 뭐 그런 게 아닐까. 그 아름다워야 되는 존재는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그쵸. 그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하는. 다이어트도 해야 돼요. 춤도 잘 추고. 맞아요. 그럴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미적인 것의 중심이 되는 우리 르네도 어떠한 역할인지 좀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항상 자기만의 어떤 이상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형에 정말 딱 부합하는 사람이 송 릴링인 거죠. 그런 환상을 계속 쫓아가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자유로움을 느껴. 이 중국에서? 당신이랑 있으면 그래요 중국에서. 그러면 이번에 준비를 하시면서 준비 과정에서 내가 연기할 때 이 포인트는 좀 신경 썼다. 신경 쓴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되게 오랜만에 연극을 다시 하게 돼서 처음에는 정말 무대 처음 서는 것처럼 굉장히 떨리고 여러 다른 것들한테 너무 신경이 분산이 많이 돼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또 눈을 보고 있더라고요. 상대 배우는. 그래서 이게 정답이구나. 내가 엄한 데서 다른 걸 좀 많이 신경 쓰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상대의 눈을 보면서 좀 많은 것들을 함께 교감하고 싶어서 그거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눈빛을 느끼고 있나요? 네. 그리고 사실 연습실에서 선배님 보면서 제일 놀란 거는 순수함이었던 것 같아요. 선배님 눈을 보고 있으면 내가 순수해져야 될 것 같잖아 지금. 오늘부터 더 순수해지는 거. 그러셔도 되는데 수빈 선배님이 연기하는 수빈 선배님 르네를 보고 있으면 너무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그 모먼트들이 있거든요. 그때 되게 르네로서 매력적으로 빛나는 것 같아요. 더 해봐요. 저희 대사에 이게 나와서 정말요? 제가 칭찬해주면 더 해봐요. 순수한 눈빛을 지닌 르네를 또 무대에서 만나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송이 날 원한다고 생각해? 알면서 뭘 묻어. 나 유부남이잖아. 멋진 놈이기도 하지. 난 바람을 6개월 만에 피웠어.
피우고 또 피웠지. 어쨌든 안 돼. 나 외국인이잖아. 그래, 그 여자는 널 사랑하면 안 되지. 금기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송릴릭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우리 바다 씨가 보기에 송릴릭은 어떤 캐릭터인지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까 어렵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작품도 저한테는 이제 쉬운 작품이 아니지만 이 송 릴링이라는 인물 자체가 아직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세계까지는 아니고. 뭐 사실 실질적인 성별은 남자지만 본인의 이제 목적과 또 르네를 위해서 다른 성별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안에서 부딪히는 어떤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이 사람한테 느껴지는 감정에 대한 어떤 부딪힘에서 오는 고민, 그 갈등 안에서 어제도 연습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외줄 타는 것 같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외줄을 타고 있어야 사실 이 관계를 계속 20년이 넘게 유지할 수 있는 거라 어떻게 하면 이 인물이 그 고민들을 치우치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인물하고 가까워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보려고 작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송릴링 같은 경우에는 마치 옷을 배우 입장에서는 두 겹을 입어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 하나는 송릴링의 옷이었다면 두 번째는 여성의 옷, 이렇게 두 겹의 옷을 입는 작업을 하니 더 디테일하게 고민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던 캐릭터였거든요. 이게 외적인 표현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송릴링이 대사로서도 이제 구현이 되기는 하지만 네. 남자들이 생각했을 때 완벽한 여자의 모습을 좀 다루는 거기 때문에 왠지 바다 배우는 혼자 상상해서 그거를 구현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주위에 관찰을 한다거나 듣거나 어떤 케이스였어요? 아, 그게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이제 어쨌든 저도 물리적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뭐 관찰을 한다거나 좀 그것들을 표현해 본다거나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제가 중점을 두려고 했던 건 남자 여자에서 오는 특징보다는 송 릴링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섬세함, 어떤 그거는 남자여서 여자여서가 아닌 이 인물만이 갖고 있는 정말 심도 깊은 섬세함이라던가, 그리고 사람을 때론 휘어잡을 수 있는 어떤 통찰력, 그런 인물의 특징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꼭 그걸 성별로 구분짓기보다는. 수빈 씨가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송릴링 배우들은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춤도 춰야 되고 너무 많은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댄싱 머신을 꿈꾸던 바를 제가 또 타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서 어떻게 경극춤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 완성도를 높여가고 계신가요? 어때요? 제가 딱 그 10kg를 감량했거든요. 제 원래 몸무게에서. 남성스러운 선을 좀 없애려면 근육을 빼야 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다이어트도 물론 지금 송 역할에 다른 배우들은 공감하겠지만 어려웠고, 그리고 저희가 짧지만 실제로 이제 르네가 처음 반하게 되는 그 마담 버터플라이 오페라 장면을 연기해야 돼서 뭐 카운터 템이라고 할까요? 남자가 여성의 그런 걸 위해서 성악 레슨도 받고 경극 움직임 레슨도 받고 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근데 어려웠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친숙한 얼굴이 눈에 띄었습니다. 천사, 악마, 제 동창 마크였습니다. 아직도 나왔으면 안 되냐? 여기서 뭐해? 늘 그렇듯이 너 보살피고 있잖아. 봐봐, 마실 것도 챙겨왔어. 고마워. 네가 닭발이나 씹게 할 순 없지, 안 돼? 여기 왜 온 거야? 설마 이런 음악이 좋아서? 여성의 호흡이나 몸짓 같은 것을 많이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역할은 특히 많이 상상이에요? 아니면 보고? 뭐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상상에서 나오는 그런 연기적인 표현도 물론 있고요. 저희 연습실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노력들도 이루어졌는데, 예컨대 저희가 공연 때는 사용하지 않지만 여자분들이 하시는 힙 같은 거를 네일을 붙이고 연습을 해봤어요. 그러면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담배 케이스를 연다거나 이 사람의 옷을 하나 만질 때도 손동작이 좀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노력들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하면서 힘든 얘기만 해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나 이런 대사 이런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우리 수빈 배우님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매 장면이 너무 좋기는 한데 그 왈츠 추는 씬이 있어요. 그 송 릴링하고 르네하고 그 장면을 좀 잘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네, 가장 즐거운 장면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네, 그 장면 좋아합니다. 왈츠 장면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바다 배우는 어때요? 저는 요즘 저한테 이렇게 좀 와닿는 장면은 그 르네가 그 부영사직에 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송 릴링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가 되게 귀여워요. 가장 좋은 일이 있을 때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랑하고 싶고, 예. 나의 나비, 또 버터플라이, 환상을 얘기하는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직 이루지 못한 내가 꿈꾸는 환상 이런 게 있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수빈 씨 어때요? 환상까지는 아니고요. 네, 저는 항상 아름다움을 꿈꾸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엇이든. 일관되시다. 아까부터 아름다움. 네, 저는 어릴 때부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좋아하는 음악이라든지 어떤 공연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걸 지금 봐도 너무 흥분되고, 예, 물론 어릴 때처럼 막 우와 해서 막 그거에 막 이렇게 막 휩쓸려 다니지는 않지만 사실 그걸 사람들이 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나의 환상은 환상이라고 그러기엔 좀 뭐하고 이렇게 좀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만나고 싶고 네, 또 함께 작업하고 싶고 꿈은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거고. 네. 바다 씨는요? 바다 씨는 어때요? 저는 질문을 듣고 지금 생각난 거는 온전한 나를 찾는 게 제 좀 가장 끝에 있는 지점이 아닐까? 버터플라이인 것 같아요. 네. 멋있다. 오, 멋있다. 너무 멋진 작품이라서 하나 꼽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한데 작품 관람 포인트 요거는 꼭 놓치지 마셔야 한다. 저는 그 송의 경극 장면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네, 뭐 이런 부분들 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사람과 함께 이렇게 정서가 변화되는 어떤 그런 어떤 흐름들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 느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다 씨는요? 저는 아무래도 이게 르네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마무리되는 공연이다 보니까 이제 르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걸 느끼고 어떻게 변화하고 또 어떻게 아파하고 뭐 이런 과정을 그런 변화들을 좀 르네를 따라서 가보시면 되게 많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인 남자는 늘 중국 여자한테 신비한 매혹을 느끼잖아요.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네요. 그래요? 이제 중국에 있으니까 생각해 볼 기회가 생기시겠죠. 솔직히 그런 인민복을 입고 있으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맞아요. 안타깝죠.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아름다움은 다 빼앗아 갔어요. 경극만큼은 남아있지만. 중국 오페라에서는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하는 거죠? 바뀌는 추세지만 우리 경극단에선 아직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저도 그게 가장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하는 것도 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제 아파트예요. 여기가 고마워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오세요. 견문을 더 넓혀보죠. 방금 뭐였죠? 전 여자 앞에선 늘 어색해하는데 자연스럽게 대화가 됐어요. 마드모아젤이 아니라 무슈 송인데 오해했었나 봐요. 어쨌든 친구가 생겼네요. 잘된 일이죠. 아시다시피 전 유부남이잖아요. 바다 배우가
어느덧 10년 차 배우예요. 이렇게 앳된 미모를 가지고 있지만 근데 배우를 시작하고 나서도 방황의 시간이 꽤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는 이 길이 맞다 이런 확신감 가지고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 일을 그만둬야겠다 아닌 것 같다라기보다는 어쩌면 그 확신 반대편에 있는 불안함이나 그런 게 이 일을 더 계속 이렇게 뭔가 절실하게 하게 하나 이런 생각도 요즘엔 들고요. 지금도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제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존재들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 바다 씨가 본인을 굉장히 생각이 많은 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왔대요. 근데 우리 선배 입장에서 볼 때 배우로서 요 생각 많은 거 득이에요, 실이에요? 저는 그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도 뭐 좀 그런 성향이기도 하고요.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연기를 하죠? 네. 저는 그거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바다 배우를 보면은 그냥 배우인데? 네. 배우를 안 하면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 그런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근데 저 역시도 바다하고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배우 인생 23년 차. 이제 배우로서 많은 것을 이루셨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더 이제 일어나갈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배우로서 목적하는 바, 꿈꾸고 있는 것, 꾸고 싶은 것 이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싶네요. 약간 자기 고백처럼 들리는데 예. 아니 제가 어릴 때 봤던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한 분씩 없어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줬던 영향들은 너무나 큰데 이제 내가 그것들을 돌려줘야 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아티스트들하고 함께 좋은 작업들로 다시 이렇게 좀 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참 행복하고요.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나눠주시죠. 저희 연극 엠버터플라이 7년 만에 돌아오는데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꼭 극장에서 만나요.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연극 엠버터플라이가 두산 아트센터에서 5월 12일까지 합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배우와 얘기를 나눠보니까 우리 수빈 배우가 얘기해 주셨지만 아름다움, 미의 절정을 담은 그림 같은 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보고만 있으면 숨이 턱 압도될 것만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함께 그 즐거움 나누실 기회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10일까지 두산 아트센터에서 열리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